대법관 조재현,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민유숙. 여러분, 제가 부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대법관 이동원. 이 네 명이 대법원 특별 2부를 구성하면서 우리 민경욱 의원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입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과연 법관다운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에 짓눌려가지고 엉터리 재판을 할 것인지, 다른 재판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엉터리 재판을 하면 우리가 다시 큰 싸움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이로는 부정선거였습니다. 지금 180일 이내 처리하게 된 것을 2년 3개월째 지금 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는 대법원을 믿을 수 없어서 좀 정신 차려라 하고 이곳에 모였죠. 이제 결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밑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은 똘똘 뭉쳐서 지금 승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국민들도 많은 분들이, 상당한 분들이, 만나는 분들마다 국회의원들 빼고는 4.15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다 맞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3구 대선도 부정선거였다고 하면 그분들이 스스로 6.1 지선도 부정선거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용기 있게 우리가 정말 원칙대로 법대로 싸워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7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촉박하게 통보를 받고 갑자기 연락을 드렸는데도 정말 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 후방대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는데 세상 바뀐 거 모르고 그런 헛판결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큰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 선거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고생 많으십니다. 더운 날에 또 비가 싹 그치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네요. 여러분, 7월 28일 날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인지 저도 이제 긴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은 사실은 기다리는 이제 일이었는데, 기다리는 일이 쉽지 않고 참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텐데요.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또 피를 말리는 그런 과정이 계속되겠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선한 기운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우리가 희망을 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황교안 대표께서도 해주셨었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다,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고 우리들 심정을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 7월 28일에 결정이 어떻게 나든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화끈하게 이거는 부정선거였어요 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준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찰이라든가 검찰의 뭐 고소고발 뭐 이런 형사사건 이런 데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판결에 나온 판결 내용을 갖고 후속 조치를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고소고발 사건, 형사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표는 지난 4월 15일 날 발표됐던 2년 전 4월 15일 날 발표됐던 표수는 단 한 표도 틀림이 없이 지금도 박제되어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도 박제되어 있고 이 하드 카피로도 박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10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이 숫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숫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의 문제지 정의가 실현되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이건 확실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법관들이 이 명예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법대에 들어가고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고시를 보고 잘하는 사람들이 판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판사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대법관들입니다. 이 대법관들은 한 번도 살면서 욕을 먹는다든가 뭐 자기에 대해서 뭐 대거리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 명예가 앞으로 계속 더럽혀지는 것을 과연 용납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용납, 명예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게 하나 있고요. 아까 반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게 바람도 불기 전에 눕는 갈대 같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저기까지 올라갈 때는 정치적인 풍향계를 보면서 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건 무엇이냐? 지금 바뀐 바람을 또 봐야 합니다. 일단 정권이 바뀌었어요. 지난 정권에서 발표를 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만약에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얼마나 신납니까? 빵빵빵 때리고 부정선거가 아니고 민경욱은 또라이입니다 이렇게 방망이를 치면 되는데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정선거니까. 그럼 부정선거라고는 왜 못했을까요? 문재인이 무서워서. 그런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사람들이 정권의 눈치를 안 보든가 아니면 봐서라도 좋은 그 판결, 공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다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나온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32.3%까지 갔던 부정선거입니다. 4.15 선거가 부정이었습니다라고 했던 게 26%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에서 멀어지니까 약간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번 정권에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를 수사할 것이냐 물어봤을 때 수사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선고가 정당하게 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할 때 정당하게 날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 개표를 하는데 개표할 때 정확한 게 중요하냐 빠른 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빨리 하기 위한 이 전자개표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고요. 다음에 또 하나 이 중앙선관위가 이 공정한 선거관리기관이냐 아니냐 70% 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부정선거를 담론을 이어가는데 여러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걸림돌이 많이 제거됐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준석이 사라졌어요. 이준석이 당내에서 부정선거 얘기를 못하게 했던 자인데 이 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넓어졌고 다음에 감사원이 소쿠리 이른바 소쿠리 선거에 대한 직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감사를 하는데 그것만 감사하지는 않죠. 이 직무감사가 안 된다, 헌법기관이니까 안 된다 이런 헛소리 하는 걸 시끄러 이런 다음에
직무 감사를 하고 있는 것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또 어제 좋은 판단을 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모든 집회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있는 집회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너무 엄격하게 광범위하게 제한한 것이다. 그래서 헌법에 어긋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권을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감시 활동을 벌여서 정권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사항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승자처럼 가슴 펴고 다니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패배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아까 썼던 사필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정의로운 일로 수렴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도 질문 받겠습니다. 자, 대법관들! 대법관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대법관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야, 이 개법관들 정신 차려! 네, 존경을 받아야 되는 저 사람들이 존경받을 짓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걸 27개월이 지나도록 판단을 하지 않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현행범들입니다. 현행범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4.15 총선과 3구 대선 때 부정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으로서 느끼는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 그리고 지지율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계속 느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소수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하나도 이제 비율에 맞지 않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나서부터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남역에서 백신 패스 집회를 주도했던 청년이고요. 그리고 백신 패스 운동 이후에 3구 대선 때 부평에서 투표함을 붙잡은 청년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청년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느라 조금 바빠서 못 나오고 있으니까 청년들을 너무 미워하고 우파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저같이 나와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알고 있지만 활동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님 그리고 민경 전 의원님 이 상황을 빨리 해결을 하셔서 복권에 나섰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후보들뿐만 아니라 진짜 메인 후보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은 입후보한 후보자들이 많은 피해를 받겠습니까?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청년들은 더더욱이나 정치나 사회 이런 쪽에 관심을 끊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는 꼭 척결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열심히 공부하고 정치에 대해서 열심히 관심을 갖고 어른들이 진짜 열심히 닦아놓은 길 열심히 뒤따라 갈게요. 그러니까 청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들도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그리고 애국 동지 여러분, 4.15는 부정선거였습니다. 4.15 총선은 전면 무효입니다. 작년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도저히 보기 어려운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춘입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투표 관리관이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을 했어요. 나는 그런 투표지를 본 적이 없다고, 이상한 투표지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고 법원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깔아뭉개는 것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전국 126곳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지금도 제기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6개월 이내에 끝나야 될 것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건도 선고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대법관들은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진실을 마주하기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정말 비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이 없을 것 같던 긴 터널을 이제 막 빠져나왔습니다. 3구 대선의 승리로 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작지만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28일 오후 2시 역사에 기록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원고로 인천연수원선고무에 소송을 냈는데 그 판결이 바로 이제 7월 28일 이곳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게 됩니다. 대법관들이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을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대법관들에게 경고합니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판결하십시오. 내가 배운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이것이 판사의 본분이고 대법관의 직무인 것입니다. 법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따르려고 불이한 판결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역사의 심판, 또 역사의 심판에 앞서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고방대 그리고 애국 시민들의 눈물겨운 투쟁으로